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주장하는 게 뭐냐면 언어 능력이 성적을 결정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 학년이 올라갈수록 성적이 떨어진다 그랬잖아. 그 원인이 언어 능력이 없기 때문에 떨어진다라는 거. 그래서 언어 능력이 성적을 결정한다. 그 첫 번째 주장하는 게 기초가 만약에 부족해도 언어 능력만 충분히 있다면 언제든 극복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이거는 내가 이제 재수생들을 가르치면서 많이 느꼈거든. 똑같이 재수생들을 가르치면 어떤 애들은 성적이 많이 올라. 어떤 애들은 안 올라. 왜 삼수를 하고 안 돼서 사수까지 해. 근데 많이 오르는 학생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어렸을 때 독서를 많이 했어. 독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이해력이 굉장히 좋아. 이해력이 좋으니까 본인이 공부를 할 수 있는 거지. 수학 같은 경우는 최소한 이해력이 해설지를 보고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은 있어야 돼. 재수에서도 빨리빨리 성적 따라붙는 애들은 중학교 과정부터 복습하는 애들도 있거든. 그럼 중학교 과정부터 본인이 이해력이 있기 때문에 혼자 공부하면서 이해를 해. 그 지문을. 이해를 하면서 쭉 교재들만 내가 선정해주면 애들이 개인 학습을 하면서 따라 붙는다고 쭉쭉. 그래서 성적이 올라간다. 근데 이 사람도 이런 얘기를 해. 뭐냐면 기초가 부족해도 언어 능력이 있으면 짧은 시간에 기초 부족을 극복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해. 그거에 대한 예로 마치 이런 예를 들어. 초등학교 1학년에게는 1년간 학습할 수 있는 양이 있잖아. 초등학교 1학년 때 1년 동안 공부하는 양이 있지. 그 내용을 고등학교 1학년한테 해보라고 하면 10분이면 이해를 한다는 거야. 초등학교 1년에 배우는 수학 전 과정의 내용을 고등학생들은 10분이면 이해를 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언어 능력이 내가 만약에 고등학교 수준에 있는데 외국에 갔다 와든 몸이 아프든 해가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안 했어. 그렇지만 독서는 엄청 많이 해서 언어 능력은 고등학교 수준이야. 그러면 금방 해보면 초등학교 1년부터 6년까지 과정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애가 스스로 마스터를 할 수 있다라는 거, 다시 공부하면. 그래서 언어 능력만 있다면 기초가 부족해도 충분히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너도 저학년 때부터 공부했니 혹시? 1, 2학년 때부터? 네. 학원 다녔어? 집에서 1, 2학년 때부터 열심히 했어? 네. 그랬구나. 그래서 이 사람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공부에 몰두하는 것보다는 그냥 공부머리를 키우기 위해서, 언어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 독서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왜냐하면 초등학교 1학년부터 6학년까지 안 해봤자 그거는 나중에 얘가 언어 능력만 있으면 쉽사리 다 이해하기 때문에 따라 잡을 수 있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언어 능력을 키워야 된다라는 거야. 그거의 핵심이 독서라는 거야, 이 사람은. 자, 그러니까 우리 윤양도 지금 걱정하는 게 우리 기초 언어 평가를 봤는데 점수가 많이 안 좋게 나와서 걱정을 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언어 능력이 있어야지 이해력이 생기는 거고 공부를 할 때 도움이 된다는 걸 몸소 체험하고 있잖아, 그치? 그러면서 이 사람은 또 이런 얘기를 해. 뭐냐면, 그러면 사람들이 반론을 한다. 무슨 반론을 하냐면, 아니, 그러면 언어 능력이 좋고 그러면 공부를 잘해서 명문대를 간다라고 치면, 주변에 보면 독서를 많이 안 해도 명문대를 가는 애들이 있거든. 이번에 선생님 제자 중에 한 명도, 수능에서 한 과목만 2등급, 다 1등급 받은 애가 있어. 내신도 정기여건에 있고. 근데 걔도 물어봤더니 독서를 안 했대. 어렸을 때부터. 독서를 안 했는데도 내신이 항상 전교 1, 2등이야. 그런 애들이 있거든. 그래서 내신도 잘 따고 수능도 잘 보고 명문대, 독서 안 했는데도 명문대 가는 학생들은 도대체 뭐냐? 이런 반론을 던질 수 있잖아.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하기에 독서를 안 하고 명문대 가는 학생들의 특징은 이렇게 얘기를 해. 언어 능력 평가를 해보면 독서 여부와 상관없이 언어 능력이 높다. 즉 명문대를 가는 애들은 독서를 안 했더라도 언어 능력 평가를 해보면 점수가 엄청 높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독서를 안 했는데도 언어 능력이 높은 이유가 뭐냐 궁금하잖아. 지금 너가 언어 능력 점수가 좀 안 좋아서 선생님이 이러이런 책을 이렇게 공부하고 이렇게 읽으라라고 내가 얘기해 줬잖아. 근데 독서 안 해도 언어 능력 점수가 높을 수 있다라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런 애들은 왜 그런 게 형성이 되냐 봤더니 이런 애들의 특징이 일단 이해되지 않는 것은 대충 넘어가지 못하는 성격이래.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뭔가 정확히 이해가 되지 않으면 대충 넘어가.
너 이런 속담 알아? 내 코가 석자다. 무슨 말인지 알아? 너 언어평가 정도 96점인가 나왔었잖아. 40분 동안 풀고 60분인데. 어? 야, 지구가 왜 둥근지 알아? 어? 중력 때문에. 그건 알고 있네. 지구가 왜 둥근지는 지구가 처음 태어날 때 액체 상태인데 만율력에 의해서 똑같은 힘으로 액체를 끌어당기니까 액체가 원 구형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근데 우리 방금 이제 우리 이태진 군 같은 경우는 내가 깜짝 놀란 게 언어 능력 평가가 96점인가 40분만 60분 분에 풀어야 될 거를 점수가 엄청 고득점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수학을 그렇게 잘하진 않는다고 말이야.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의 이 공부머리 독서법 저자에 의하면 그걸 이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이 내용으로 보면 돼. 독서를 안 하는데도 명문대를 가는 학생들이 있어. 이 특징이 너가 없는 거야. 독서를 많이 해서 이제 언어 능력은 높지만 그 특징을 넌 알아둬야 돼. 알겠지? 그래서 독서를 안 하고 명문대 가는 학생들이 예를 들면 내 코가 석자다라는 어떤 그 속담을 듣잖아? 그럼 얘네들은 이해되지 않는 건 대충 넘어가지 않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탐구를 하냐면 내 코가 석자다라는 뜻이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고 그래서 남을 도와줄 여유가 없음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래. 뭐 예를 들면 나 이 돈 좀 빌려줘. 야 임마 내 코가 석자 임마. 나도 힘들어. 저로 가. 뭐 이런 식 할 때 쓴다라는 거야. 근데 공부 잘하는 애들은 거기서 멈추지 않는다는 거지. 그럼 내 코가 석자가 그런 뜻이면 왜 내 코가 석자를 그런 뜻으로 얘기하냐 그 말이야. 코가 석자면 석자가 뭔지 알아? 석자는 자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나타내는 척도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대략 30cm 정도 되거든? 그럼 석자면 90cm야. 그럼 내 코가 90cm다 그런 말이잖아. 내 코가 90cm면 내 코가 90cm면 왜 내가 너무 바쁘고 힘들어서 남을 도와줄 처지가 안 된다. 그런 말이 좀 이상하잖아. 코가 90cm란 말도 이상하잖아. 맞지? 찾아본다는 거야. 왜 그런지. 그래서 옛날에는 콧물 있지, 우리 콧물. 콧물을 보통 코라고도 불렀대. 야, 너 코 흐른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 코가 석자라는 말은 콧물이 90cm 정도 흐르고 있다라는 거야, 밑으로. 그러니까 보통 어른들이 일어서면 키가 1m 60 정도 되니까, 콧물이 여기서부터 이 밑으로 한참 흐르고 있으면 90cm 정도 되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떨어지는 말라 흐르고 있어. 근데 콧물이 이렇게 흐르고 있는데도 내가 이거를 닦고 해야 되는데 너무 내가 바쁘고 너무 지금 급한 상황이라서 내 코도 못 닦고 있는 거야. 90cm만큼 흐를 동안. 그러니까 남을 도와줄 수 없다. 이런 데까지 찾아본다라는 거야.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비록 독서를 많이 안 해도. 명무대에 가는 애들이. 그 다음에 평상시 생각이 많대. 평상시 생각이 많은 습관. 그리고 네 번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네 번째 이 사람이 강조한 이 네 번째를 듣고 내가 깜짝 놀란 건 뭐냐면 아까 얘기했던 그 학생 있었던 제자 이번에 대학 잘 들어간 제자 걔가 나한테 했던 거랑 너무 똑같은 방법이라 내가 깜짝 놀랐어. 그러니까 나는 이제 경험적으로 보통 이제 다 경험하거나 제자들을 보면서 이렇구나라고 알게 되는데 책에 쓰여 있는 말이 이런 거야. 독서를 안 하고 명문대를 가는 학생들의 특징은 개념을 정리할 수 있대. 그 개념을 정리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책을 읽으면 그 책을 자기가 나만의 언어로 이렇게 노트에다가 정리할 수 있다는 거지. 책 내용이 예를 들면 한 장이잖아. 책 내용이 한 장이면 그 한 장을 뭐 표를 이용하든가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지금 예를 들면 이 프린트 있잖아. 이 프린트 보이지? 이 프린트 한 장이 뭐냐면 내가 공부머리 독서법을 350페이지짜리 다 읽었거든? 그 중에 70페이지에 해당하는 부분만 정리한 거야, 한 페이지로. 70페이지 내용을 쭉 훑어보면서 핵심적인 것만 한 페이지로 정리를 했거든? 이게 독서를 안 해도 명문대를 가는 사람들의 특징이래. 책을 읽으면 뭘 하든지. 그러니까 교과서를 봐도 교과서를 그렇게 정리하는 힘을 가지고 있대. 정리를 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정리하고 분석해서 그것들을 이해하고 자기가 체계화시키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독서를 안 해도 언어 능력이 형성이 된다라는 거야. 알겠죠? 자, 그리고 이 사람이 또 이제 이런 얘기를 공부머리가 좋은 학생들 있잖아. 언어 능력이 좋아서. 그런 학생들이 있고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언어 능력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왜 그러느냐에 대한 얘기를 이런 얘기를 이제 뭔가 이제 과학적인 연구나 그런 거를 봐가지고 이런 얘기를 했어. 뭐냐면 우리가 TV를 보거나 강의식 수업을 듣지 그때의 상태가 잠을 잘 때보다 더 멍한 상태래. 뇌를 조사해 보니까. TV를 그때도 되게 멍하잖아. 의식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강의 들을 때도 되게 멍하대. 그러니까 TV를 듣거나 강의를 들었을 때가 잠을 잘 때보다도 더 멍한 상태이기 때문에 하루 종일 공부만 하는 것 같아도 성적이 안 나오는 학생들의 특징들을 분석을 해보면 대부분 이런 멍한 상태의 어떤 강의식 수업을 듣는다는 거야. 학교에서 듣고 학원에서 듣고 인강으로 듣고 그러니까 학습 효과가 너무 떨어진다는 거지. 그러니까 하루 종일 뭔가 하긴 하지만 이게 진짜 공부가 안 되다 보니까 성적으로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듣기만 하는 공부의 문제점이 일단 비효율적이고 듣는 공부로는 공부가 완성되지 않아서 따로 익히고 연습하는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니까 비효율적이고 시간적으로 낭비되고 그리고 활자를 본인이 읽고 분석해서 머리에 집어넣는 공부가 발달이 연습이 안 돼. 그러니까 어떤 내용을 읽고 본인이 이건 이런 내용이구나. 그런 거를 해야 되는데 항상 설명을 듣고 쉬운 설명을 듣고 머릿속에 집어넣는 게 이해가 되다 보니까 본인이 활자를 읽고 그거를 집어넣는 게 연습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내신 시험을 보다 보면 암기 과목도 해야 되잖아. 그럼 암기 과목 뭐 체육 시험도 뭐 예를 들면 뭐 지필고사 봐. 그럼 체육 교과서라도 읽어야 돼. 그걸 이해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분석하고. 근데 그런 연습이 안 돼가지고 시험에서 점수가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거야. 얘네들은. 특히 이제 고등학교를 가게 되면 공부가 그냥 이해만 해선 절대로 안 되거든. 선생님이 이제 고등수학 같은 경우도 주로 얘기하는 게 이해와 암기야. 이해를 했으면 암기를 해야 고등수학에선 성적이 나와. 그러니까 반드시 암기하는 게 필요하는데 암기하는 건 혼자 암기하는 거잖아. 자기가 이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내가 제대로 암기했는지 안 했는지 메타인지 능력까지도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 암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해만 하는 공부, 듣기만 하는 공부로는 그런 게 발달이 안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마지막으로 공부머리를 키우는 방법으로 이 사람은 독서를 통해서 공부머리를 끌어올려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독서를 통해서 공부머리를 끌어올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우리들의 뇌가 구조적, 물리적으로 전혀 다른 뇌로 변신을 한대. 그러니까 뇌 모양 자체가 바뀐다는 거야. 이 안에 있는 모양 자체가. 독서를 하게 되면. 그러니까 뇌 자체가 바뀌는 거야. 모양 자체가. 그리고 다른 활동을 할 때와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독서를 할 때 뇌 활동이 엄청 활발하대. 뇌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은 뇌는 쓰면 쓸수록 좋아지잖아. 그러니까 독서를 하게 되면 계속 두뇌가 업그레이드 되는 가장 쉬운 방법이라는 거지. 물론 이제 아까 독서 안 해도 명문대 가는 애들처럼 책은 안 읽지만 책을 읽는 효과 같이 왜라는 생각을 하고 그 이유를 탐구하고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그 개념을 배우면 그거를 본인이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그런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독서를 안 해도 공부를 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그래도 되게 안타까워하는 게 뭐냐면 명문대를 가는 애들 중에 그런 식으로 독서를 안 하고 명문대를 간 애가 있다라 가정을 하면 만약에 이 아이가 독서까지 했다면 명문대가 아니라 정말 천재도 될 수 있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독서를 안 했기 때문에 명문대에서 멈춘 거고 만약에 독서까지 했다면 그런 상태로 공부하는 습관이 있는 상태에서 독서까지 했으면 전국 수석도 할 수 있었다라는 거지. 그런 학생들이. 그래서 그런 학생들조차도 독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라는 거죠.